결과적으로 나는 돈을 꺼내 쓰고 있는데도 2%의 추가 수익, 차익이라고 하죠. arbitrage. 이 내 계좌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레버리지의 힘인데요. 부자들이 자산을 절대 팔지 않고 담보 대출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대 절세로 최고 자산을 브릿지원의 머니코치 써닐리입니다. 비즈니스와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내가 번 돈을 얼마나 내 주머니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남기느냐 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의 핵심 전략인 미국의 초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피해가며 부를 다음 세대로 대물림하는 그런 궁극의 전략 Buy, Borrow, Die 전략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Buy, Borrow, Die. 아주 명확하고 직관적인 이름이죠. 미국 세법의 합법적인 룰을 최대한 활용한 그런 전략인데요. USC 법대 에드워드 맥카프리 교수가 그에 져서 How to Make the Tax System Better and Simpler 라는 책에서 이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자,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buy.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산다. 그리고 절대 팔지 않습니다. 팔면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라고 하죠. 내야 되니까. 둘째, borrow. 현금이 필요할 때에는 자산을 파는 대신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 대출금은 세법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가 전혀 없는 영원입니다. 셋째, die. 평생 세금 없이 돈을 융통해 쓰다가 세상을 떠나면 세법의 특별 조항을 통해 자녀에게 세금이 없이 자산이 물려지게 됩니다.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건물을 사서 가치가 오르면 캐시아웃 리파이낸싱을 해서 그 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사는 그런 식이죠. 너무나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단점도 있는데요. 바로 관리의 스트레스와 또 타이밍의 압박인 부분들이 그것이죠.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거나 또는 몇 달 렌트를 못 받고 비어 있거나 밤중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전화가 온다면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동산 쪽을 살짝 말씀드리면 세금을 피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1031 exchange라고 하는 제도를 써야 되는데요. 기존 부동산을 팔고 45일 안에 새 물건을 찾고 180일 안에 클로징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타임 리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한을 맞추려고 원치 않는 비싼 매물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세입자도 없고 수리할 필요도 없고 또 45일 압박도 없는 생명보험 퍼머넌트 라이프 인슈런스를 활용한 한 차원 높은 Buy, Borrow, Die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완전히 다릅니다. 정해진 기간만 보장받고 없어지는 소멸성 보험이 아니고 내가 낸 보험료가 현금 가치로 차곡차곡 쌓이는 홀라이프나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 같은 상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바이 단계가 시작이 되는데요. 일반 주식 계좌나 부동산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비과세 복리 성장입니다. 일반 계좌는 배당금을 받거나 주식을 팔 때마다 매번 세금을 떼입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는 보통 레포라고도 하는데요. 돈이 아무리 불어나도 매년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세금 유예 혜택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IUL, Indexed Universal Life 같은 상품이 부동산이나 직접 주식 투자보다 안전한 이유입니다. IUL은 예컨대 S&P 500 같은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가는데요. 시장이 오르면 KB라고 정해져 있는 상한선까지 예를 들어서 10 내지 12%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오는 구조입니다. 근데 하지만 시장이 마이너스로 폭락할 때가 핵심이겠죠. 2008년 금융위기나 팬데믹 때 주식이 30 내지 40% 떨어진 거 기억하시죠? IUL에는 플로어라고 하는 0% 바닥 보장 기능이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폭락해도 내 원금과 지금까지 벌어둔 이자는 단 1불도 잃지 않고 0%에서 방어됩니다. 즉, 오를 때는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원금을 지켜주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borrow 전략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buy를 한 다음에 이때 보험을 해지해서 돈을 뺏는 게 아닙니다. 해지를 하면 나라가 준 세금 유예 혜택이 싹 없어지게 돼서 수익에 대해 엄청난 소득세를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borrow, 내 보험의 현금 가치를 캐시 밸류를 담보로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것을 policy loan이라고 합니다. 약관 대출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서 생명보험만의 엄청난 혜택인 참여형 대출, participating loan의 마법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은행에 200만 불짜리 예금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 예금을 담보로 10만 불을 빌리면 은행에서는 남아있는 190만 불에 대해서만 예금의 이자를 쳐서 계산 받겠죠? 그런데 IUL 같은 Permanent Life Insurance는 다릅니다. 내가 현금같이 200만 불을 담보로 10만 불을 대출 받아서 그 돈을 은퇴 생활비로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칩니다. 그런데 그때 내 보험 계좌 안에 200만 불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그대로 200만 불 전체가 시장의 인덱스에 참여해서 계속 복리 이자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출 이자율이 연 5%라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그의 인덱스 수익률이 7%가 났습니다. 나는 10만 불을 빌렸으면서 5% 이자를 냈지만 내 원금은 여전히 보험사 안에서 7%를 벌어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돈을 꺼내 쓰고 있는데도 2%의 추가 수익, 차익이라고 하죠. arbitrage. 이 내 계좌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레버리지의 힘인데요. 부자들이 자산을 절대 팔지 않고 담보대출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게다가 생명보험 대출은 부동산 융자처럼 까다로운 W2 소득 증명도 필요 없고 텍스 리턴, 또 신용 점수 이런 것들도 안 봅니다. 왜냐하면 내 돈을 담보로 하니까요. 그리고 신청하면 며칠 안에 바로 통장으로 꽂힙니다. 가입자가 사망하시면 보험사가 총 사망보험금에서 그동안 빌려 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예를 들면 200만 불을 빌렸었고 사망보험금이 500만 불로 불어나 있었다면 200만 불을 제하고 남은 300만 불을 유가족에게 지급합니다. 단 1불도 내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 제101조 A항에 의해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수혜자에게 100% 소득세 비과세로 지급이 됩니다. 만일 자산 규모가 커서 연방 상속세가 걱정되시는 초고액 자산가 분들은 취소볼록 생명보험 신탁 아일릿 설립해서 보험을 거기에 묶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개인 재산으로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상속세까지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결국 국세청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자녀 세대에게 엄청난 부를 이전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자들은 거의 알고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아닙니다. 이 상품 안에는 현금 가치, 캐시 밸류가 쌓여 있죠. 그래서 납입이 어려울 때는 억지로 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사에서 그동안 쌓인 현금 가치에서 매달 필요한 최소 비용을 알아서 차감하기 때문에 보험이 유지가 됩니다. 일종의 자동 납부 시스템이라는 거가 있어서 유연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엄청난 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처럼 세입자와 공시 스트레스에 시달릴 필요가 없고 세금 없이 돈을 불리고 융자심사 없이도 꺼냈을 수 있으며 온전하게 자녀에게 상속 개념으로 줄 수 있는 생명보험을 활용한 buy, borrow, die 전략. 왜 부자들이 이 구조를 그토록 사랑하는지 확실히 아셨겠죠? 전문적인 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뷰 1층에 있는 저희 브릿지원 사무실에서도 매달 셋째 토요일 오전 10시 20분에 이러한 내용으로 고객분들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모두 세금 걱정 없는 평안한 은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절세로 최고 자산을 브릿지원의 머니코치 써닐리였습니다.